참 수선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좀 갑갑합니다. 우리 사정이 그렇죠. 지금 뭐 조금 불안까지는 뭔가 하여튼 정부에서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될 텐데 뭐 안보 얘기입니다. 물론 경제도 그렇고요. 경제도 안보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말 지나면서 좀 가닥이 분명하게 가닥이라기보다 분명한 원칙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주말 자 22일자 환경 보시겠습니다. 일면에는 뭐 물론 지금 안보 얘기가 제일 크게 실려 있습니다. 숨죽인 한반도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대통령이 야전사령부 용인에 있는 야전사령부에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 중간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사진에 여기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한민구 김관신 실장이 나란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경제에다 포커스를 맞추셨다 할까요? 제목이 그래 뽑았네요. 포격당한 금융시장 미국 중국 악재 겹쳐서 설상가상이다 했네요. 코스피는 지수 뭐 이런 거 나오면 늘 환율과 주가가 제일 나오는 거죠. 1900선 붕괴되어서 이제 지수가 뭐 5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1876까지 됐고요. 그러나 이건 안보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3 내지 4% 폭락했으니까 일본도 중국도 뭐 많이 하락세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2% 내려갔거든요. 2%는 뭐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겹쳤습니다. 겹쳐서 설상가상했고요. 지금 상황은 북한 사람들은 준전시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주재로 뭐 무슨 뭐 군사 뭐 위원회를 열었고 우리는 물론 NSC를 열었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거망동 때는 강력 응징한다. 그랬습니다. 김정은 군 완전 무장 명령을 내렸고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48시간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22일 오후 5시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0일 저녁에 북한이 뭐 48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그만두라 우리 쪽에 터무니없는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관련 기사가 3면 쭉쭉 넘어가는데 2, 3, 4면 다 이런 건데요. 이거 기사 먼저 한번 볼까요? 2면입니다. 충돌 위기 치닫는 남북한 이렇게 제목 달았네요. 북도발 충격 과거엔 일시적인데 이번에는 김정은 리스크로 좀 불확실하다. 전원과 조금 달라졌다. 2010년도 연평도 포격되는 금융시장 사흘 만에 진정이 됐다 이런 거고요. 김정일 사망 때도 주가 첫날에는 급락한 뒤에 다음날 올랐더라. 김정은 집권의 지금 첫 도발인데 기획 도발이겠죠.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간보기를 하려고 하는지 향후 행보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 미국 필요하면 신중한 조치 취할 거다. 그런데 중국이 침묵 모드였어요. 이게 뭐 물밑 중재 가능성이라고 이게 신문 기사 우리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어정쩡하게 대변인이 그것도 기자가 물으니까 막 양쪽이 모두 자작이 바란다. 그렇게 했고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무력 중재 피해라는데 중국의 이 침묵 모드라는 게 정말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정쩡하게 피해가려는 그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 이 아래에 있습니다. 오이사 전면 제재 해제가 필요 없다. 68%. 그러니까 국민들 3명 중에 2명은 오이사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오이사 제재 먼저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3명 중에 2명 그렇게 발언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그랬고요. 그건 정부 당국자가 잘 봐야 됩니다. 3면은 이제 금융시장 그런 게 동시다발로 터진 악재 이렇게 해서 내수는 최악인데 G2 리스크에 북한 포격까지. G2 리스크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냐 이 얘기가 문제고 중국 위안화 환율 전쟁 이거에다가 북한의 포격까지 해서 경제가 시계제로다. 뭐 근데 뭐 주가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환율도 환율이 미국 달러당 우리가 1,195원인데 아주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장중 6% 폭락. 그러나 이거는 뭐 최근에 워낙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적으로 한 거지. 꼭 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환율은 1,195원을 치솟았다. 정시 공포 지수는 10개월 만에 최고. 요 구석에 조그맣게 작은 거는 2분기 소비 성향 최악. 지금 상황은 관계없습니다. 2분기의 소비 성향은 뭐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 관계라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통계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2분기. 당연히 그래 나빴다고 봤고요. 4면 이제 북한의 그 모습입니다. 사진 들어가 있고
김정은의 무력 도발을 직접 지휘한다는데 뭐 100% 직접이겠습니까만 어쨌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라고 합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지금 스커드 노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있다 해서 워낙 뭐 젊다고 말하기엔 너무 어린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할지 좀 예측이 안 된다 이거죠. 북한은 22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일면에 나왔습니다만 오후 5시까지 방송 대북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격파하겠다 했는데 명백하게 포격해놓고 포격 안 했다고 오리발하니까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군은 스커드 등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포착하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NSC 열자 북한은 중앙군사위 여기 중앙군사위원입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모든 당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군사력도 그래서 노동당이 국방위원장이잖아요. 국방위원장 군사력이 즉각 열었고요. 그러나 개성공단 인력 차량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관계자들만 다만 이제 오간다 그렇게 했군요. 북한은 왜 이 확성기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북한의 권부 소식 전파 이런 것 때문에 군인 주민들 동요가 심각한데 요거에 대해서 현영철의 처형 뉴스라든가 이런 거 방송하면 개성 시내까지 들리고 밤에는 더 한 40km까지 들린다는 거죠.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처형 월드컵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확성기로 전파됐다고 탈북자들이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단속하고 이런데 집안 잡돌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군 준비 상태 오면 보면은 북도 도발할 때는 4배, 5배를 응징하겠다. 워치콘으로 향상. 이 데프콘 워치콘 하는 거는 군의 준비 대응 상태죠. 한미 연합 작전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한이 22일 오후 5시 이후에 또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뢰 도발로 시작한 확성기 방송을 하고요. 정부 경제 충격 최소화에 의해서 해법을 검토한다. 해법은 원칙과 약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북한의 최근 교묘한 방식으로 도발을 지속해서 원점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원점 타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군 사령부 용인에 있는 우리가 1군, 2군, 3군이 있습니다. 3군 사령부에 박 대통령이 가서 장병 국민안전회치는 어떤 도발도 불용한다. 선조치 후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죠. 먼저 조치를 하고 보고해야 된다. 정신에서 이기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 면도 6면도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에서 요건 전체적인 경제 북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먹구름 짙어지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져서 중국 제조업 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된 거 그런 것들 경기 둔화 확대해서 상하이 증시는 어제 4.3% 떨어졌네요. 일본도 2.9% 떨어졌고 우리는 오히려 선방한 겁니다. 2.1%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 일본 2.9, 대만 3%, 21일 중국 상하이 4.3 줄줄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신흥국 통화 급락 도미노 각국의 통화 가치가 쭉쭉 떨어집니다. 이거 많이 떨어지는데 보십시오. 여기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거의 외환위기 수준이고요. 브라질, 말레이시아 다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도 많이 떨어졌죠. 자, 미국 정시 연수익률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도 9월 금리 인상 이게 안개 속으로 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미뤄지면 12월로 가겠죠. 그래서 선진국도 금융시장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일면에 가서 여기서 보고 끝낼까요? 우리 커버스토로 IT 컨텐츠 기업 신각축장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얘기가 새로운 싸움터다. 그 얘기있고요. 요거 차값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 부과하자는 심재철 의원의 세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저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취득 등록할 때는 취득 등록세는 물론 차값에 따라 부과되는데 그건 일회성이고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세라는 게 나옵니다. 지방세죠. 그 자동차세를 지금까지는 배기량의 기준으로만 해왔던 겁니다. 배기량이 되니까 우리 국산 배기량 비싼 차도 세금을 많이 내고 차값은 싼 외국산 배기량이 적다 해서 차값 세금을 적게 내고요. 전기차 같은 거는 아주 13만원 적게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자동차세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도 재산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그러니까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착각 기준으로 세금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설에 나갔고요. 그런 우리 환경기사로도 지적이 됐는데 심재철 의원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겠다 해서 세법 개정안 발의한 거를 일면에 이렇게 의미 있게 썼네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세법 논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